국민의힘은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력하라. 정부와 서울시는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을 즉시 실행하라. 2024 총선 서울기획단의 제1호 공약이죠.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시구 조례 개정 보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당 총선 기획단이죠. 2024 총선 서울기획단이 지난 12월 7일에 출범과 더불어서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사화가 됐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법과 조례 보완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를 점검하고 또 조속한 추진을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이해식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들 잘 되셨습니까? 네. 원래 이제 월요일은 쉬지 않은 날인데 대체 휴일이 생겨가지고 쉬었죠, 그죠? 저희가 재작년에 저희 행안위에서 대체 휴일 법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 더 쉬게 됐습니다. 제가 행안위거든요. 네. 오늘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일정상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인사말을 하게 됐는데 정말 우리 의원님들 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정재호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자치구의회 원내대표님들 정말 오늘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경로당 주 5일 밥상 이 공약이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좋은 반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계시고 저도 경로당을 돌면서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에서 바로 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받으셔가지고 우리 총선 공약으로 전국적인 총선 공약으로 만들었고 또 이 작년 연말에 우리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 9분과 함께 협약도 맺어서 우선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자치구청장이 있는 데부터 실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과 조례 개정을 약속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바통을 이어가지고 우리 원내대표님들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의회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제도화하는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선언을 하는 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당에서 오기영 정책위원장님께서 공약 만드시고 또 오늘 이 행사가 있기까지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 자세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총선 기획단 이 17개 광역시도의 총선 기획단이 다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 서울시당의 총선 기획단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또 공약도 정말 실천 가능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공약들을 만들어서 내놓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면에는 우리 오기영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주시고 노력해 주신 결과다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오늘 이 조례 개정을 보고하면서 우리 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가 비록 9분 정도의 우리 당 출신 구청장이 있는 나머지는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있는 곳이어서 저희 강동구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 이후에는 달라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총선에 즈음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애를 써 주셔서 조례를 통해서 제도화한다고 하면 정말
그 어르신들께 정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받아가지고 일주일 전인가 아마 발표를 했죠, 그죠? 근데 보니까 주 7일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물타기를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뜯어봤더니 결국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 이 주 5일 점심 밥상을 겨냥한 전형적인 물타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총선이니까 총선 즈음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실천적인 의지를 담아서 우리 여러 원내대표님들께서 조례 만들고 실천하는데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뭐 이렇게 설 연휴 직후에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는 우리 서울시당이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각 구에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되게 바쁘신 와중에 이런 시간을 함께 내주는 것 자체가 큰 걸음이고 우리 당이 이제 서울시에서 함께 전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든든한 기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이 시당 차원에서 총선 기획단을 이제 표방을 할 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2024 총선 서울 기획단. 이게 지금 서울만의 문제가 서울에 고유한 게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제일 큰 이제 포인트 화두가 세 가지였습니다. 중도, 청년, 서울. 이 세 가지 화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중앙당 쪽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은 중앙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도 나름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차원에서 표현을 2024 총선 서울 기획단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이 공약에 대해서는 중앙당이랑 시당이랑 같이 쭉 준비를 해온 것 중에서 이 의제가 그래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진행됐던 그 경과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1년 동안 토론 과정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작년 12월 말쯤에 이제 김민석 의원 중심으로 국회에서 그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부식비에 대한 지원 관련된 거, 이 법안 처리를 아직 못했는데 이제 이 법안 처리가 앞으로 숙제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12월 7일쯤에 처음으로 서울시당 차원에서 주 5일 점심밥상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제 1호 공약이었고요. 그리고 21일 이재명 대표 모시고 영등포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이 시당이 아니라 중앙당청을 추진하자라고 발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28일 저희가 그 구청장님들 다 모시고 이 서울시당 차원에서 함께 회의를 하면서 각 구별로 상황이 어떤가를 점검했고 함께 가십사라고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고 구청장님께서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는 거의 95% 정도가 주 5일 밥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가 비용하는데 실제 애로가 없다라는 게 이순희 구청장님이 그 당시 말씀이셨고 중랑구는 한 80% 정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 서울이 좀 상대적으로 괜찮고 지방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서울부터 주 5일 밥상 하겠다. 이 서울부터란 말 앞에 붙여서 처음에 이 웹작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힘에서 바라보는 것도 단계적으로 하는데 서울부터 서울이 주도적으로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이견을 달지 않고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부터 하는데 뭐가 초점이었냐 해서 그 당시에 9분의 구청장님들 말씀 중에서 두 가지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나는 부식비에 대한 국비나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 지방자치단체 중에 기초단체만 갖고 하기는 좀 버거울 수가 있다. 물론 강북구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하나는 국비를 조달할 수 있는 근거로서 김민석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들도 추진하자 이런 의의가 돼서 이건 같이 가기로 했고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그 다음에 2월 2일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하순경에 서울시당 차원에서 서울시 노인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주 5일 밥상에 대한 경과와 쟁점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그때 이 경로당 그 서울지회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부식비 문제 이건 나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는 인건비 문제 즉 경로당마다 한 분씩 해서 한 달에 10일 하는데 34만 원인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보면 중랑구나 다른 구는 구 차원의 지원이 좀 따로 있더라고요. 그 인건비를 별도 지원해 주는, 그래서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도 알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좀 모범적인 사례는 풀고, 그 당시에 구청장님들 중에 중랑구청장님이나 아니면은 고광선 그 서울 노인회 회장님 말씀은 이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이 이게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하위 70% 되신 분들만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그걸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풀어야 된다. 특히 행안부고 보건복지와 관계해서 몇 가지 자격 조건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좀 소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제도 제약은 아니고 실제 노인 일자리 문제를 좀 유연하게 접근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몇몇 구청장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있어서 행안부랑 같이 하고 구청 차원에서 좀 푸는 작업들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봤고요. 이런 논의를 하고 2월 2일 그 송재혁 민주당 서울시 원내대표께서 서울시 조례 이 부식비 지원에 대한 이제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그것에 대한 추진을 하겠다고 노력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마침 2월 6일 국힘에서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7일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반응을 논평을 따로 했고 여러 가지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중앙당에서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건의를 드렸는데, 늦었지만 환영한다. 우리가 제안했던 거 받은 걸 우리가 이해한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만 남아있다. 그래서 실천하는 게 뭐냐? 첫 번째, 국회에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통과시키자. 두 번째로 서울시 조례를 민주당이 제안했는데 그거 통과시키자. 그 다음에 구 차원에서 이렇게 창의적인 법안들, 기존에 몇몇 조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발의된 거나 발의하려는 부분에서 구별로 같이 처리하자. 이게 여야가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제 실천하면 뭔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논의를, 이 주제는 지난 한 2달여 동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제기했고 국힘이 받은 것이라 충분히 더 서울시당장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각 부의 대표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이제 지금 상황이나 또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특히 어르신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그 개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논의에 대한 결과 보고였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자리의 본격적인 순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시구의회 조례 개정 추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송재혁 민주당 대표의원께서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그 조도영 서울시당 정책국장님께서 대신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당 정책국장 조도영입니다. 대신 제가 보고 드릴게요. 그 앞에서 오기영 정책위원장님께서 이미 그간에 있었던 추진 경과를 말씀해 주시면서 서울시의회가 2월 2일에 발의한 것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해주셨고요. 35명의 서울시 의원들이 공동으로 해서 공동 발의로 추진하고 있고, 주요 내용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식비, 부식비에 대한 지원 근거,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서울특별시 고령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담아서 일단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2월 20일부터 이제 임시회가 시작되고 18일간 있는 이 임시회 기간 동안에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요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명절 끝자락에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지금 자치구 의회는 아까 우리 저 두 분 의원님께서 이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장인 구에서는 전부 시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개정안 마련된 자치구가 12개구, 그 다음에 재개정안 발의한 구가 5개 자치구, 지금 준비 중인 자치구가 6개, 추가 개선 진행되는 자치구가 2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우리 소속인 데는 쉽게 이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이 구청장인 데는 저희 민주당에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바로 이게 저희 종로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는데
아직은 구청 쪽에서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6일 날 서울시당에서도 뭐 자기들 그 국힘에서도 발표하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더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뤄내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고요. 하여간 이번 4월 11일 총선 서울의 봄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원내대표님들께서 정말 내일같이 우리 후보님들 앞장서서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시당 소속 시구의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 주신다면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입법으로도 보완이 필요할 텐데요. 국회와 시구의회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순서입니다. 우리 정재호 우리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장께서 결의문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시행 촉구 결의문.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친목과 취미, 오락 활동이 있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다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노인 복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 기준 6만 8천여 개의 전국 경로당은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 편차가 천차만별입니다. 최소한의 복지마저 보장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2024 총선 서울기획단은 지난해 12월 7일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발표 하루 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공개 이후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 강북, 강서, 관악, 금천, 노원, 성동, 성북, 은평, 중랑구에서는 구 차원의 예산 확보와 조례 보완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와 구의회가 나섰습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구의원이 함께 법과 조례로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1,000만 서울시민과 당원들 앞에서 결의합니다. 하나, 민주당은 준비됐다. 국민의힘은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조속한 처리에 협력하라. 하나, 정부와 서울시는 경로당 주 5일 밥상을 즉시 실행하라. 2024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일동. 국민의힘은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력하라. 정부와 서울시는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을 즉시 실행하라.